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시황TV의 진시황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의 첫 거래일인 6월 3일입니다. 오늘의 시장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보실 부분은 웨인의 선물부터 볼 건데요. 오늘 아침부터 뭐 거의 땡기기만 했죠. 쭉 이렇게 땡기기만 해서 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시 넘어서 살짝 이제 매수 미결을 정리하는 정도의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선물 기준으로는 종가 고가예요. 그죠? 거의 뭐 7P가 넘게 움직였네요. 7P가 넘게. 고가가 268.05, 저가가 261.90. 하루 종일 땡기기만 했고 오랜만에 선물을 이렇게 땡겼습니다. 코스피 뭐 하고 차이도 꽤 많이 낸, 그죠? 그래서 땡기긴 했는데 엄청나게 땡겨 버렸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6P네요. 6P. 예, 죄송합니다. 7P 가까이는 아니고 6P네요. 6P가 조금 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물을 보면, 코스피 현물을 보면요, 오늘 역시 웨인이 샀어요. 코스피는 샀고 뭐 연기금이 엄청나게 받쳐주는 흐름이 나왔죠. 연기금하고 오늘의 히어로는 연기금하고 외국인입니다. 웨인하고 연기금이 같이 코스피를 좀 받치는 흐름이 나왔고요. 땡기는 흐름이 나왔고, 코스닥은 그냥 받쳐주는 정도, 뭐 개인이 샀고 금융투자가 샀고 연기금이 샀는데 아주 큰 상승보다는, 코스닥은 보합이에요. 0.15 뭐 이 정도니까, 그죠? 보합이고 연기금이 그래도 자금이 조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들어오고 있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히어로는 코스피, 코스닥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근데 이제 코스피에서도 보면, 오늘은 종목을 먼저 볼게요. 오늘은 종목을 먼저 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땡겨놨죠. 삼성전자의 흐름은 지난 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삼각을 만들어가고 있다, 변곡이 위로 간다 라고 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진 않았어요. 시장 자체가 좀 애매해서. 근데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는 지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사시고 싶으면 42,000원 초반엔 사셔도 되고 44,000원이 단기 저항이니까 44,000원 돌파할 때 물량을 추가하자라는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쌤, 내일이라도 조정이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그럼 사셔야죠.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삼각이 돌파되어 있는 상황이고, 재차 여기서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면 뭐 43,000원 초반까지, 여기까지 한번 올 수 있어요. 그럼 거기 매수를 하셔가지고 돌파되면 44,000원의 물량 추가, 그래서 46,000원에서 7,000원까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보는 정도의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꽤 많이 상승을 했죠. 오늘 저가는 2029부터 2068, 거의 40포인트 가까이 올라오긴 했는데, 오늘의 상승 종목은 410, 401, 그리고 417입니다. 하락 종목이 코스피. 그러니까 IT 좀 시총 상위 종목으로 땡겨놓고 전반적으로 40포인트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종목들이 좀 약했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좀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SK 하이닉스를 보면, 하이닉스도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 보였죠. 근데 얘는 기간에 물량이 조금 들어왔고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차트가 계속 얘는 오늘도 불행히도 12평의 저항을 넘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확실하게 넘어가려면 이런 추세선 흐름이 넘어가는 흐름, 그리고 2평, 12평이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12평은 보통 세력주가, 그죠? 세력주가 지지가 될 때,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에서 세력주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견뎌서 마지막으로 지지가 나오는 자리가 12평 정도 자리예요. 그러니까 12평이 무너지면 22평 정도까지는 간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12평을 반대로 SK 하이닉스도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22평 가격인 7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아직은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분봉상으로 봤을 때 내일이나 모레 조금 조정이 들어왔다가 재돌파될 때 여기가 되겠는데요. 오늘 그 자리 저항 맞고 밀렸는데, 내일이라도 이렇게 눌렀다가 확 돌파가 된다 그러면 한번 또 7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 조건이니까 그렇게 천천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조금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뭐 개별 종목으로는 메디톡스나 다우기술, 뭐 넷마블 이런 종목이 조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IT 종목이 강했고요. LG전자가 요새 계속 웨인이 수급이 들어와요. 웨인도 들어오고 기간이 계속 받쳐주고 있고, 그래서 요 시장이 하락하는 흐름에서도 요 구간에서
시장이 좀 하락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는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어느덧 저항을 돌파를 했더라.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는 꾸준히 사더라. 오늘 그래서 저항을 돌파. 아, 지금이라도 사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조정 들어오면 사십시오. 어차피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75,000원 초반까지 조정을 준다면 사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메디톡스나 HLB 같은 종목은 조금 상승하는 흐름도 있었지만 나머지는 조금 약한 흐름을 보였죠. 셀트로 헬스케어 보면 바닥을 다지곤 있습니다. 저 블록딜 이후로 최소한 10거래일 정도는 버벅거린다고 했는데 블록딜 이후로 지금 어느 정도 다지곤 있어요. 바닥을 저가도 높여가고 있고. 그러니까 수급은 기관은 사주고 있고요, 외인은 사주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뭐 저가를 낮추고 있어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신다라고 한다면 요런 가격대에 55,000원 이탈 콕 걸고 사시는 거는 괜찮겠습니다. 근데 공격적으로 뭐 많이 사세요 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55,000원 깨지면 또 재차 한번 53,6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요 구간대에서 사신 다음에 깨지면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정도 흐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그리고 코스닥은 외인의 수급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스펙, 그죠? 뭐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을 보면 뭐 유진 스펙 4호나 뭐 DB금융 스펙 7호, 그리고 대신 밸런스 제5호 제5호 스펙 이런 건데, 전반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나오는 시장을 치고 가고 시장을 이렇게 끌고 가는 없어요. 그런 테마가. 스펙이 움직인다, 관리 종목이 움직인다, 우선주가 움직인다. 일단 그러면 뭐 상승 종목 상위에 개나가 있다는 얘기는 장이 별로 그렇게 해피한 흐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는 약했죠. 코스닥은 약했죠. 상대적으로 코스피 강하다 보니까. 근데 코스피도 막 뜨다 보니까 40포인트 올라갈 정도면 종목이 만약에 1000개라고 한다면 한 800개 이상 올라가야 되는 게 체감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400개 정도밖에 안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뭐다?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거 없으면, IT 큰 종목 없으면 그냥 오늘은 재미없는 거예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뭐 혹시 레버리지 들고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뭐 이런 정도로 재미없는 날이 되겠습니다. 선물도 6p 이상 갔는데 왜 내 종목은 왜 이래? 그럴 가능성이 꽤 있는 코스피 종목의 날이고요. 시총 상위 종목이 없다면 코스피는 아마 재미없으셨을 거고, 코스닥 들고 계신 분들은 코스피는 가는데 코스닥은 왜 안 가? 이랬던 날일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이 또 테마가 강한 테마가 있었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스펙이라든가 이런 종목, 우선주, 스펙, 관리 종목이 간다 그러면 장의 질은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종목을 살펴봤고요. 시장 보죠.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시장 보시면 박스라고 말씀드린 환율은 밑으로 슬슬 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점점 우하향하고요. 거기서 저점도 깨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1170원까지의 조정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다. 1180원 깨졌다. 일단 한번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1170원까지 잘하면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달러를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117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구간에서 따박따박 모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는 전략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물 가죠. 선물은 오늘 많이 땡겨놨죠. 오히려 선물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나 코스피 200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일단 22편까지는 땡겨놨다. 그럼 내일이 중요한데, 그래도 제가 270이 넘기 전까지는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죠. 뭐 오늘 콜이 3배 나고 4배 나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만기가 아직 다음 주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그쵸? 5월 29, 30 마지막, 그리고 6월 첫 거래일 날부터 시장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만기 때까지 시세, 만기 때까지 시세. 이렇게 된 만기 때까지 시세가 잘하면 콜로 계속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이제 옵션 판때기, 기타 여러 가지 수급, 그리고 원달러로 봤을 때는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걸로 보여요. 근데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부분은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콜옵션이 100% 이상 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풋옵션이 100% 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흐름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때도 있었어요. 급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음봉이 나왔다가 이틀 뒤부터 갑자기 땡기는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그 뒤로 더 엄청난,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가는 척 하다가 위쪽으로 확 당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좀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선을 다 그어놨던데 2075 저항이 남아있죠. 아직 코스피는 2075 요걸 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선물이 조금 셌고요. 의외로 코스피가 조금 더 약한 흐름이었고, 이렇게 되면 내일 2050 정도까지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받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일단 이렇게 저항이 지지가 됐던 라인이 깨졌잖아요. 가격대가. 그리고 그 다음에 저항이 됐는데 재차 돌파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가 다시 지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50까지 내일 조정이나 내일이나 모레 조정을 준다고 한다면 2055부터는 또 받아볼 만하다. 그리고 이번 상승은 그러니까 오늘의 상승, 오늘의 장대봉이 2050만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효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22편까지 바로 강하게 시장이 돌파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돌파됐다가도 눌린다거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추격해서 매수하시기보다는 내일 2055나 요 정도까지의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55에서 50 사이에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를 한번 해보는 쪽으로. 일단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여요. 바로 이제 여기서도 급락해서 바로 빠지긴 어렵고요. 원달러, 외국인 수급, 옵션 판때기, 기타 여러가지 봤을 때 일단은 최소한 하락은 멈췄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여전히 변곡 중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별 재미가 없고, 셀트리온 그리고 또 CJ, ENM 뭐 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삼각을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이죠. 아직 돌파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700 라인을 넘어가느냐인데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700 체크를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종목하고 시장은 봤고요. 해외 보죠. 우리나라는 오늘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반대로 얘기하죠. 미국장이 금요일날 빠졌어요. 미국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늘 반등이 나왔죠. 그럼 이따 밤에 미국장도 반등이 나올 것이냐? 뭐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이는데,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매도를 잡아야 되는 구간이 이런 구간입니다. S&P도 일단 매도예요. 얘네가 2800을 넘는다. 그죠? 2800이 왜 지지가 됐다가, 그쵸? 돌파가 됐다가 2900 저항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재차 지지가 되는 듯 하다가 그게 깨지면서부터 또 저항됐다가 빠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2800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지지 깨지고 나서 올라올 땐 저항이 됐어요. 그럼 다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는 여러분들 신규로 잡으시는 분들은 짧게 2800 올라오면 포기한다 생각하시고, 또 조금 더 1차 라인은 2800이에요. 그러니까 2800, 2차 라인은 2850, 뭐 3차는 2900인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800, 2850, 2900 그 가격대를 각각 한 번씩 깨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죠? 깨지고 있으니까 이게 2900, 이렇게 2950, 2900, 뭐 2800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 올라와도 그 자리가 돌파되면 나가리, 돌파되면 나가리,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등 올라올 때마다 매도. 일단 매수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전면전으로 붙기로 했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한번 붙자라고 했으니까 쉽게 타결될 것 같진 않고요. 더군다나 멕시코, 니네도 너무 많이 그동안은 벌어갔어. 니네도 뭔가 우리한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주말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한테도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선포하고 있죠. 인도에도 뭐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여기저기 다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강하게 반등하기는 어렵겠고, 일단은 7250 컷을 짧게 잡으실 분들은 7250 돌파 컷으로도 1차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2차는 7500이네요. 나스닥 기준으로. 여기가 1차. 그러니까 무조건 매도예요. 매수 없어요. 중요 가격이 깨졌기 때문에. 제가 7750 여기서 이렇게 깨지면서부터는 뭐라 그랬죠? 무조건 매도라 그랬잖아요. 매도. 그죠? 계속 지금 매도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또 매수를 잡느냐? 아니요. 없어요. 일단 매수는. 최소한 22평을 깨지고 12평도 못 넘고 있는 상태, 이런 흐름에서는 매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도 없다라고 했죠. 한번 깨지고 나서 한번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때는 그런 전략이 나가는 거예요. 깨지고 나서. 물론 손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최소한 뭐 추세선도 안 깨지고 지금 2평도 못 넘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를 어디서 잡아요? 뭐 끝까지 내려갈 일이 있어요?
잘못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아시겠죠? 일단 매도 흐름입니다. 매도. 다음 5일 보죠. 5일을 보면 오일은 아주 박살이 났어요. 오일도 매도 했는데, 그죠? 이게 깨지고 나서부터 매수 없고 반등해도 매도, 모두 매도. 본봉 보겠습니다. 그죠? 60달러 돌파 컷, 여기 중요한 자리.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반등이 올라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56, 57 이 정도 올라오면 또 매도를 쳐야 됩니다. 올라와 줄지는 모르겠어요. 기다려 보세요. 어저께 너무 금요일날 장대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처럼 장대봉 이후에, 그죠? 장대봉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올라와서 하프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하락의 하프. 그럼 여기서 하락의 하프라고 잡으면 55달러거든요. 55에서 56.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55에서 56이면 딱 제가 여기 박스를 쳐놓은 자리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서는 그 정도는 올라올 수 있어요. 하프니까. 하락의 하프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올 수가 있다.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락을 잡고 이 하프 정도, 여기는 하프가 여기 정도인데 하프까지도 못 왔죠. 네, 이후로 하프까지도 못 오고 3분의 1밖에 못 왔는데 이렇게 3분의 1로 잡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빠졌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빠졌는데, 그럼 하프 자리는 제가 친 자리가 되겠고요. 3분의 1 자리는 55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제가 박스 동그라미로 바꿀게요. 동그라미 친 자리는 하프 정도 자리가 되는 거고요. 55달러는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시장이 강하다, 매도 흐름이 강하다면 55달러를 못 넘고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처럼 3분의 1 여기가 하프는 여기였는데 하프까지도 못 오고 빠졌죠. 그러니까 일단은 분할로 잡으신다라고 한다면 55달러부터 56달러 사이에선 잡아도 된다라고 보입니다. 네, 반등의 매도를 그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드 보죠. 골드는 드디어 또 상승. 골드는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쓰리바닥 찍고 올라가고 이런 것도 다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매수, 조정줘도 매수예요. 이거 1300달러 넘어갈 때보다 제가 추격 매수 하라 그랬잖아요. 삼각 돌파니까, 그죠? 이게 금요일날 5일은 깨지고 골드는 1300이 넘어가고 여기가, 그죠? 그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매수. 그럼 조정은 어디? 이번에도 들어오면 1300을 이탈 콕 잡고 잡으시면 돼요. 1305 정도에서 1305달러 정도에서는 한번 여기 버벅댔던 구간이 있죠. 거기서는 50T 컷 걸고 한번 잡아볼만 합니다. 1300 이탈 컷 잡고 눌림의 매수입니다. 현재로서 이미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왔다가 이렇게 갈 거니까 1300 중요 가격으로 체크를 해 놓으시고 골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주말 사이에 미국장에 뭐 큰 하락도 있었고요. 5일에 폭락도 있었고 골드의 급반등도 급상승도 있었습니다. 추세선 돌파해서 상승으로 가는 흐름. 5일은 원래 갈 하락이 좀 더 세게 빠졌고요. 지수 3대 지수 다 빠져서 다 매도. 우리나라만 근데 일단 반등이 나왔다. 이거는 뭐다? 다음 주 옵션 만기 때문에 일단 조금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자금이 들어와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보자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저는 반등이 올라와도 일단은 인버스를 좀 사시란 얘기 계속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코스피가 40포인트로 올라왔는데 삼성전자하고 LG전자 기타 IT만 가지고 올렸다. 코스닥이 보합인데 그렇다고 다른 걸로 자금이 들어와서 보합인 것도 아니고 상승 종목을 봤더니 스펙이라든가 뭐 스펙 몇 호만 상승으로 가가지고 뭐 상한가가 가있고 다 이렇다더라. 뭐 나중에 우선주만 상한가를 간다더라. 나중에 관리 종목만 간다더라. 이게 최악의 3대 그거예요, 테마. 시장이 뭐 같은 3대 테마가 우선주가 날뛰고 관리 종목이 날뛰고 스펙이 날뛰고. 근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질은 좋지 않습니다. 뭐 상 가고 시장에 잘 가고 상한가 간 종목이 있고 시장이 40포인트 상승했잖아요. 코스피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한꺼풀 벗겨서 보면 그렇게 뭐 썩 질이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좀 꼬시려고 개인들을 꼬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좀 더 냉철하게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 아무튼 하락입니다. 큰 줄기는. 다만 잠깐 섰을 뿐이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반등은 나올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큰 물줄기에서는 하락이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히 쉬시고요. 내일 또 새로운 시간 가지고 찾아뵙죠. 채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채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샹TV의 진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